한 새 연구는 형편없는 질의 수면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뇌 단백질의 보다 높은 농도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신경 변성 질병인 알츠하이머시 병이 뇌 속에 있는 타우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형성으로 야기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이 단백질들이 축적되고 플라크를 형성해 엉키게 되면 이는 신경의 기능 저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의 연구원들은 인지 능력이 건강한 60세 이상의 사람들 119명을 모아 타우 단백질과 수면 간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의 수면 패턴은 휴대용 EEG 모니터와 손목 시계처럼 생긴 센서로 일주일에 걸쳐 모니터링 받았습니다. 타우 단백질과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농도는 또한 페트 뇌 스캐너 혹은 척수액 샘플링이라는 방법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파 수면을 몇 시간 덜 자게 된 사람들에게서 뇌 속 타우 단백질의 부피가 더욱 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파 수면은 비급속 안구 운동 수면 중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인데요. 수면 사이클 중 이 단계는 또한 기억 통합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논문 저자인 브렌단 루시시에 따르면 높은 농도의 타우 단백질량을 보였던 자들은 밤에 잠을 더욱 많이 자고 낮에 낮잠도 자지만 좋은 질의 수면을 취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가 중요한 반면 이번 연구는 질 낮은 수면이 뇌 속의 병리학적 변화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수면 교란이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인지감퇴의 조기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발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뉴욕시보다 5배나 큰 크기의 거대 안테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선 전자법 프로젝트가 13년 이후 완료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새로운 실험 라디오 안테나 시설이 그 크기가 3,700제곱킬로미터인 대지 위에 지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시설은 중국 정부에 있는 화종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이 라디오 안테나가 엘프파라고 불리는 극저주파 무선 전파를 발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전에 엘프파가 암과 연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무선 전파는 0.1에서 300Hz의 주파수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라디오 안테나는 또한 지진과 광물을 탐지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목표를 정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계획인 중국의 11번째 5개년 계획의 일환이자 가이드라인 및 향후 몇 년 내의 정책 목표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따르면 중국은 대중들의 패닉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라디오 안테나 시설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미래에는 배달 로봇이 무인 운전 자동차와 함께 택배를 여러분들의 문 앞까지 배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컨티넨탈 에이지는 배달 로봇 강아지가 달려있는 새 무인 자동차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쇼에서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보도했습니다. 컨티넨탈 에이지는 독일 제조업체로 여러 제품들 중에서도 브레이크 장치와 타이어를 만들어 자동차 업계에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회사 측은 로봇 강아지들이 이후 마지막 배달 단계를 위해 자동차에서 나와 배치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배달 로봇은 집 앞까지 달려나가 택배를 배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이 자동주행 자동차가 로봇 강아지 여럿을 태울 수 있으며 한 번에 여러 집에 택배를 배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컨티넨탈 에이지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온라인 쇼핑의 인기가 증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특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봇 강아지로 택배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미 항공우주국이 명왕성 너머 눈사람처럼 보이는 얼음으로 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이 물체는 울티마 툴레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알고 있는 세상 너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구가 융합된 모양으로 하나가 다른 것보다 그 크기가 큽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은 새해 이 미스터리한 우주 눈사람의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얼티마 툴레는 그 색이 붉은색을 띠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재현하기 위해 우주선이 담은 사진의 윗부분에 고화질 이미지를 놓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한 과학자는 AP통신 측에 이 방구들은 몇십억 년 전 우주에서 형성된 것으로 얼음 두 덩이가 융합되어 생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부는 물, 메탄 그리고 질소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눈사람같이 생긴 물체를 원시 미행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행성도 혜성도 아닌 작은 천체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치실이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독성 화학물질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Exposure Science and Environmental Epidemiology라는 저널에 실린 새 연구가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치실 6종류의 PFAS가 존재하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178명의 중년 여성 실험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오랄비 글라이드를 사용한 여성들에게서 PFAS, 즉 폴리플루오르알킬 물질의 농도가 다른 브랜드의 치실을 사용한 여성들의 몸속에 존재하는 농도보다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랄비는 그들의 제품에서 독성 화학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들의 제품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한 우리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항목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환경보호국 EPA에 따르면 PFAS는 식품 포장, 청소 제품 및 마시는 물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번은 치실과 PFAS와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연구한 것인데요. PFAS는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될 수 있으며 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PFAS는 예전에도 갑상선 질환, 고콜레스테롤 및 생식기능 감소와 연관이 있었다고 EPA 측은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하라 사막이 한때는 천연 파라다이스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MIT 대학 연구원들에 의한 한 새 연구는 사하라 사막이 한때 생명력으로 흘러넘치는 곳이었을 수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의 해양 퇴적물을 분석해 보았더니 사하라 사막의 기후는 매 2만 년마다 건조 기후와 습한 기후로 변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이 오락가락하는 기후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며 지구의 축이 바뀌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여러 계절에 걸쳐 지구가 받는 태양광의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가 최대한의 태양광을 받도록 기울어져 있어 이는 장맛비가 내리는 기간을 강화시켜 결국 사하라 사막이 푸르러진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많은 태양광을 받지 못하는 각도로 기울어지면 사하라 사막의 기후는 보다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결과가 기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말 1000마디보다 사진 한 장이 낫죠? 그럴까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사람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인기쟁이의 비결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대가인 니키 골드스타인 씨는 데일리 메일 호주 측에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랑 퍼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커플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완벽한 포스팅된 사진의 대부분이 알콩달콩한 순간들을 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잡지는 않지만 좋아요와 같은 반응의 형태로 인정을 받으려고 이용되는 것입니다. 골드스타인 씨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 정말 힘들어한다면 좋아요와 댓글들은 인정을 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진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골드스타인 씨는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원하면 포스팅하는 진짜이기에는 아주 그냥 너무나도 완벽한 이러한 사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하기를 원하는 커플들에게 그럴싸한 소설 같은 사진 대신 그들의 관계에 있어 진정한 순간들을 올리셨으면 좋겠다고 대신 조언했습니다. 골드스타인 씨는 커플들이 스스로에게 우리가 연애 관계가 정말 어떤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라인에서 우리의 연애가 어떻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문제의 진실은 진정한 행복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낯선 이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